안녕하세요. 인생학당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하루가 끝나고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잘 살아온 걸까? 크게 실패한 인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마음이 놓이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참을 만큼 참았고 해야 할 책임도 대충은 다 해낸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구석은 더 비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과나 방법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던져보려 합니다. 인생 후반기에 결국 무엇이 남는가? 우리가 막연히 믿어왔던 것들. 우리는 오래도록 이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언젠가는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그래서 젊을 때는 마음을 뒤로 밀었고, 관계는 나중으로 밀었고, 나 자신은 항상 마지막 순서에 두었습니다. 그 선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절엔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 후반기로 접어들면 그 믿음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돈은 생각보다 마음을 오래 붙잡아주지 못했고, 사람은 생각보다 곁에 남지 않았고, 성과는 밤에 혼자 있을 때 나를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온 걸까? 왜 후반기로 갈수록 불안해지는가? 많은 분들이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유 없는 불안을 느낍니다. 겉으로 보면 크게 부족한 것도 없고 이제는 좀 편해져도 될 나이인데 마음은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더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앞으로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속일 수 없는 질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말로 모든 질문을 미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에는 그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아직 뭔가를 덜 이뤄서 불안한 거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질문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나는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여기까지 왔는가? 남는 것에 대한 오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다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고, 더 증명해야 할 것 같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이 불안이 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기는 더 쌓아 올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무엇만은 끝까지 남겨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이 오해를 정리해야 합니다. 돈이 남을 것이라는 오해, 사람이 많이 남을 것이라는 오해, 성취가 나를 증명해 줄 것이라는 오해, 이것들이 전부 사라지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며 이 인생을 살아왔는가? 인생 후반기의 진짜 싸움. 인생 후반기의 싸움은 남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가졌는지, 누가 더 인정받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시기의 진짜 싸움은 나 자신을 계속 몰아붙일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기 시작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실패했을 때 나에게 뭐라고 말해왔는지,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어떤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는지.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냉정한 사람이 되어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고스란히 남아 후반기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인생 후반기에 끝까지 남는 단 하나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모두 관통하는 기준이 되는지. 후반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인생 후반기에 찾아오는 막연한 불안의 정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이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제부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꺼내보려 합니다. 결국 남는 단 하나, 인생 후반기에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돈도 아니고 관계의 숫자도 아니며 젊은 시절의 성취도 아닙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입니다. 힘들 때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넘어졌을 때 어떤 말을 건넸는지, 기대에 못 미쳤을 때 나를 다그쳤는지 아니면 이해하려 했는지, 이 태도 하나가 조용히 쌓여 인생 후반기의 마음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어도 늘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큰 성취가 없어도 마음이 비교적 단단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평생 어떻게 대해왔는가. 이 기준이 모든 관계를 관통합니다. 이 기준은 나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모로서의 태도, 배우자로서의 말투, 인간관계에서의 거리감까지 모두 여기서 파생됩니다. 나에게 늘 참아야 한다,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고 말해온 사람은 자식에게도 모르게 같은 말을 전하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 늘 냉정했던 사람은 배우자에게도 어느 순간 마음의 여유를 내어주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실수한 자신을 한 번이라도 다독여본 사람은 타인의 부족함 앞에서도 조금 더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정리는 관계의 정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정리입니다. 후반기에 필요한 새로운 기준. 인생 전반기에는 이런 질문이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잘해내고 있는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는가? 하지만 후반기에는 이 질문으로는 더 이상 마음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제 필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를 필요 이상으로 몰아붙이지는 않았는가? 넘어졌을 때 나를 부끄러워하기만 했는가? 남의 기대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이 질문 끝에 도달해야 할 문장은 하나입니다. 그래도 나는 나에게 너무 가혹하지는 않았다. 이 문장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노년으로 갈수록 조용히 단단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은 이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너무 나 자신에게 가혹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시다면 이미 방향은 틀어지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는 새로 잘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살아온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의 기준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잘해내는 나보다 버텨온 나를 먼저 인정하기. 남들 기준에 맞는 나보다 내 마음을 지키려 애쓴 나를 한 번쯤은 같은 편에 세워주기. 이것이 후반기의 삶을 조용히 바꿉니다. 인생 후반기는 새로 잘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살아온 나를 이해하고 그 삶 위에 조용히 앉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것은 단 하나, 그래도 나는 나에게 너무 가혹하지는 않았다는 이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인생은 조금 느려져도 괜찮고, 관계가 줄어들어도 괜찮으며, 앞으로의 시간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선생님의 인생 후반기에 조용히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학당이었습니다.